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오늘 세브란스병원 안과의 배형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과 교수님 중에 녹내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네네. 매년 3월 둘째 주가 세계 녹내장 주간이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세계 녹내장 학회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각 이제 학회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녹내장 학회에서 네. 주관해서 매년 3월 둘째 주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고 대국민 홍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녹내장을 좀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녹내장만큼 정말 중요한 병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신경 안 쓰는 병도 드물어요. 녹내장이 3대 원인이죠, 실명. 맞습니다. 세계 3대 실명 질환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당뇨막막병증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고요. 최근에는 뭐 황반변성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1위는 사실은 백내장인데요. 백내장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인 통계를 따지면 백내장이 1위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만 치면 녹내장이 아마 백내장보다 더 많을 거고요. 백내장은 눈이 네. 이제 뿌얘지니까 금방 진단이 맞아, 되잖아요. 맞아. 네. 녹내장은 진단이 되게 늦게 되죠. 맞습니다. 녹내장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말기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녹내장으로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가면 그건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초기에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빨리 초기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늦게라도 나타나는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왜 못 느끼냐면 주변부터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쪽 눈이 좀 시야가 줄어들어도 반대쪽 눈이 약간 그쪽을 감싸주고 하니까 평소 생활할 때 전혀 못 느끼고 네. 또 이게 시야가 줄어든다는 게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약간 간유리 낀 것처럼 살짝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아, 그냥 그러면 내가 좀 눈이 피곤한가? 나빠졌나 보다. 네, 절대 못 느끼죠. 시야가 주변부터 줄어들면 점점 중심까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좀 기능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뿌옇게 보이다가 나중엔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중심시야까지 완전히 침범하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상, 초기 증상이 아예 없으면 네, 검진밖에 없네요. 검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이제 개방각 녹내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압이 크게 높지 않고 증상도 없고 이런 경우고요. 아주 일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전이 좀 다른데 그건 순간적으로 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는 증상이 있죠. 통증도 생기고 시력도 떨어지고 네. 그건 응급실로 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만큼 빨리 발견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비율이 낮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개방각 녹내장은 환자분은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안과 갔다가 뭐가 날파리가 떠다녀요 이래서 안과를 갔다가 검사해보고 녹내장이 있으세요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날파리가 떠다니는 걸 소위 그 비문증이라고 비문증, 하잖아요. 그게 녹내장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녹내장이 아니고. 망막 검사, 시신경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신경이 녹내장 소견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정밀 검사 해보세요 이렇게 권해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가벼운 안과 네.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눈다래끼가 났다.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안과 갔을 때 안압을 측정하지는 않죠. 대부분은 이제 그래도 시력이라든지 안압은 기본적으로 측정을 좀 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이제 안저 사진이라든지 이런 안과 검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가시면 아마 최소한의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의심이 되면 녹내장 정밀 검사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기 검진이 그렇게 중요한데 네. 우리 온 국민이 다 직장 검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뭐 네.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검진에는 아직 안저 사진이 기본 검사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안과 학회에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이 국가 검진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제외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사설에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검진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거의 99%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저 사진과 시력 안압. 매년 해야 돼요? 그거를? 첫 해 하고요.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2년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제 검사 주기나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그래도 한 번 이상은 해봐야 되는 게 녹내장이 여러 가지 발생의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거든요. 네, 나이가 저희가 고령일수록 잘 생긴다 그래서 한 40대에서는 한 3, 4%가 생긴다고 치면 80대가 넘어가면 한 10%로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잘 생기는 병이라서 그래도 40세 이상 되면 한 번쯤은 검사해봐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정확하게 뭘 하는 거고 얼마나 걸리고 돈은 얼마나 든다 이걸 알려줘야 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는 안저사진 정도의 개념이고요. 시력, 안압, 안저사진. 거기서 의심이 되는 분들, 녹내장이 이제 시신경의 모양을 보면 어떤 유두함몰비라 그래서 시신경 손상되어 보이는 그런 척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심이 되면 녹내장 정밀 검사를 하라 그러고요. 정밀 검사를 하러 가면 이제 그 정밀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좀 천차만별인데 비급여 검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크게 4가지를 하고요. 요즘에 시야 검사, 진짜 시야가 줄어들었는지 않았는지를 기계가 평가하는 겁니다. 녹내장이 의심될 때는 그렇게 4가지 검사를 추가하지만 네. 의심이 안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금방 끝나고 비용도 별로 안 비싸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딱 봐서 시신경 모양 괜찮고 시력 안압 다 괜찮으면 굳이 정밀 검사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40대가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이런 사람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녹내장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분 아니면 있을까요? 40대지만 진짜 당신은 꼭 1년에 한 번 해라. 네. 제가 위험 요소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녹내장 위험 요소가 그 나이뿐만 아니고 네. 이제 안압, 눈의 압력이 높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근시라 그래서 안경 쓰는 분들. 그 안경은 다른 겁니까? 저는 도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도수가 방송용이에요? 없어요? 원래 그냥 아니 그 안과 의사가 굳이 도수 없는 안경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또 쓰니까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싶으셔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도 녹내장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눈을 예전에 다쳤거나 네. 아니면 눈에 수술 받았거나 라식도 포함. 라식도 포함일 수 있습니다. 모든 안과적인 수술을 다 말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약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안압이 오르고 2차적으로 녹내장이 잘 생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전 벌써 2개나 해당이 되는데? 매년 합시다. 네. 어차피 뭐 40도 넘었겠다. 갓 넘었죠. 갓. 네. 치료는 어떻게 해요? 녹내장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나빠지는 병이거든요. 네. 근데 시신경은 누구나 나빠집니다. 근데 그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시신경이 기능을 다 해버리면 실명을 하게 되니까 네. 그 속도를 늦춰주는 게 녹내장 치료고요. 현재로서는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게 치료 목적이고요. 네. 그렇게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게 안압을 낮추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압을 낮추면 80% 이상의 녹내장 환자들에 있어서 대부분 진행이 억제된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안압을 낮추는 게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안압, 안약 쓰는 거, 그리고 레이저 치료하는 거, 그리고 수술. 수술? 네. 약도 안 되고 레이저도 안 되면 수술로 낮출 수밖에 수술로도 없습니다. 안압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이제 녹내장 환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약만 넣던데. 맞습니다. 대부분 네. 90% 환자분들은 안약으로 안압 조절이 되고요. 아주 평생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 환자분들만 진행하고 잘 조절되지 않아서 수술까지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급성 폐쇄각 녹내장 시에는 레이저로 이 홍채라고 하는 이 갈색 자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치료가 되고요. 또 개방각 녹내장은 또 안압을 낮춰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그런 레이저를 해서 안압을 낮추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레이저가 종류가 좀 몇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분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레이저를 하고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하고 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수술로 넘어가는 게 현재까지의 치료 트렌드입니다. 수술은 그럼 뭐 더 큰 구멍을 뚫어요? 녹내장은 녹내장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안압을 낮추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는 눈 속의 물을 눈 밖으로 빼주는 수술. 거예요? 눈 속의 물을 방수라고 부르는데 방수가 생기는 양, 빠져나가는 양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야 안압이 조정이 되는데 보통은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레이저는 그 좁아진 길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뚫는 구멍이고요. 녹내장 수술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아예 눈 속의 그 방수 자체를 아예 눈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입니다. 안 막혀요 다시? 다시 당연히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많이 새는 경우는 없어요? 정확하게 두 분의 지적이 역시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녹내장 수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이 빠져서 생기는 저안압 오히려 그리고 수술에 다시 막혀서 생기는 수술 후 다시 고안압이 가장 흔한 문제들이라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쪽 눈에 똑같이 옵니까? 아니면 한쪽만 오기도 해요? 녹내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고요. 근데 이제 한쪽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쪽 눈에 왔을 때 한 뭐 7년, 10년 지나면 결국엔 반대쪽도 생긴다라고 하는 보고들도 있고요. 녹내장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녹내장을 크게 원인이 없는 1차성,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차성 녹내장 일부는 한쪽 눈에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 눈만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제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알 것 같아요. 네. 흡연. 흡연 좋지 흡연. 않습니다. 네. 음주는 잘 모르겠는데. 음주는 저희가 금주라고 하지 말고 절주하라고 말을 하고요. 절주. 하루에 한두 잔 이내까지만 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또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론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보면은 거꾸로 하면 안 좋다, 뭐 역기를 들면은 안 좋다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사실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압이 올라가고 녹내장에 좋을 게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일순간이고 녹내장에 임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환자분이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녹내장 때문에 평생 역기를 못 들게 하면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고 근육량도 다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데 녹내장 관리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전 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일상생활은 웬만한 경우는 다 편하게 하라고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안약 사용이거든요. 안약을 잘 넣는 사람이 80%도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거 뭐 물어보면 약 잘 넣는 게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과 의사인데 도수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세브란스 병원 안과의 배형원 교수님 모시고 세계 녹내장 주간. 네, 맞아서. 네. 한국 녹내장 학회와 함께. 한국 녹내장 학회 예. 네, 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